최근 이틀 동안 도내에서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4차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었던 황토현 전승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지 3년이 됩니다.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제 만경강 수변에 공공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2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18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남원의 예촌을 소개합니다. 광안루 근처의 전통문화 쉼터인 예촌거리에서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이틀 동안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15명에 이어 16일 오후 6시 현재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13명, 전주 6명, 군산 5명, 남원, 고창 각각 1명입니다. 익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4명이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주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서 3명이 해제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었던 황토현 전승일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지도 3년이 다 돼갑니다. 네,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 정부는 지난 2019년 이 전투가 일어난 5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황토현 전적지를 품고 있는 정읍에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370억 원을 들여 참여자 묘역과 추모관 등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혁명의 흔적을 직접 걸으며 느낄 수 있는 역사 탐방길과 동학농민군 정신을 형상화한 깃발공원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정읍 이상을 확립하여서 올레길, 들길과 같이 역사 체험의 길로 만들어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수혜자는 어느덧 60명을 넘었습니다. 동학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친일 조각과 논란이 일었던 전봉준 장군 조각상은 새롭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곳이 민주주의의 성지임을 알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시대가 지닌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하지만 동학정신 외연 확장이란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두고 고창군과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정읍과 고창, 부안과 전주 등을 잇는 동학벨트 조성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선 지자체 사이 갈등은 접어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과 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과 단지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 전북도가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 계획 수립을 총괄하게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을 가둬놓고 양식하는 축제식 양식장을 활용해 백합류의 일종인 돌비늘 백합 양식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들여온 돌비늘 백합 종자를 50g까지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부안 지역 축제식 양식장에서 2년 6개월 정도 키운 돌비늘 백합 3톤을 처음으로 수확해서 출하했는데요. 서해안은 축제식 양식장 170헥타르가 방치돼 돌비늘 백합 양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전북방송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중 기획 보도로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남원 지역의 명물이죠. 광안루 인근 전통 문화 쉼터인 남원 예촌거리의 상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 강안루원 인근에 위치한 남원 예촌거리입니다. 남원 예촌거리에는 지난 1900년대 초부터 10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켜오는 백년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나무와 숲, 연탄, 석유에 이어 이제는 가스를 이용한 강한 불로 고유의 음식 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비법인 메주콩을 발효시켜 만든 춘장과 생춘장을 기름에 튀기듯이 볶는 옛 조리 방식으로 깊고 풍부한 맛을 내면서 유명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 남원에 이제 정착해서 지금까지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세월 지킨 것이 참 어렵네요. 지키다 보니까 지금 한 100년 넘었네요. 대대 손손 몰려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리쬐는 열기로 갖가지 생선들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남원 예촌거리에 자리한 한식 식당에는 밑반찬이 풍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덕에 직화로 구워진 생선에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돌솥밥까지 밥 한 술 크게 떠서 생선살 올려 먹는 맛은 단골 손님들을 다시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선구이, 갈치조림, 병어조림, 그리고 조기명운탕, 담백하고 그냥 손님들한테 반응이 좋고 그래요. 프라이팬에다 하면은 그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늦게 맛이 있는데 여기는 구우면서 기름이 쪽 빠지기 때문에 담백하고 괜찮아요. 남원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웰빙 식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인 백황가를 이용한 음료가 미감을 자극합니다. 지역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대추를 오랜 시간 달여 만든 대추차는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남원 예촌거리 상인들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개발에 나서면서 관광객들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애용하고자 제가 좀 판매책을 해서 음료를 적용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새롭게 맛보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많이 말씀하시길래 꾸준히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광안루원과 한옥, 요천 등 볼거리가 많은 남원 예촌거리에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전통찻집들이 눈에 띄입니다. 볼거리와 먹거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지친 다리와 몸을 쉬어가게 만드는 공간. 차에 얽힌 이야기 산매경과 전통차 한 잔에 일상의 피로감을 담아 덜어냅니다. 남원 하면은 춘향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안루에서 이렇게 또 예촌이라는 한옥마을도 예쁘게 있는 곳인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많이 힘들어하는 지금 요즘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차를 드시면서 쉬시고. 대한민국 최고 명장들의 손에서 탄생한 명품 한옥에서 즐기는 고즈넉한 여행. 춘향이와 몽룡이가 만나 사랑을 키웠다는 남원 광안루원과 인근에 자리한 남원 예촌거리가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원 예촌의 거리는 우리 광안루원과 남원 예촌 한옥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광안루원 원도심 주변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안루 춘향이가 살던 이두령가 살던 길 옆으로 먹거리 볼거리가 많습니다. 양 옆으로 들어서서 맛집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전통의 맛과 멋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춘향과 이도령의 고장 남원 예촌거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제 만경강 주변에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15일 김제 청하면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에선 김제시장과 파크 골프 동호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파크 골프장은 2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18홀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김제시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맞게 시민과 관광객들 누구나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하시고 건강도 챙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가 미래 공항개발 전략과 비전을 결정지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설계 반영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4년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6차 계획은 빠르면 6월, 늦어도 올 8월 안에 발표가 예상됩니다. 전북 입장에선 이번 6차 공항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인데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지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진행되는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한국공항의 비전과 전략 2050이 제시돼 향후 30년간 추진될 공항개발 사업들이 폭넓게 담길 전망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계획이 얼마나 담기느냐에 따라 전북권 공항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최소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2023년 조기 착공을 명시하고 공항 주변의 인입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공항 설계를 조기에 마감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설계가 길어질수록 사업 고시와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인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최소 31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로 단축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이 정부의 예타 면제로 확정된 만큼 6차 공항계획에 세부적인 사업 이행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썼는데요. 신공항 활주로를 국제규격에 맞게 연장하고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확장하는 계획도 6차 공항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